새만금 MOU와 관련해 삼성과 도내 국회의원들이 다음 주 간담회를 갖습니다. 협약 당사자들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간담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내 혁신중학교의 기초학력이 일반 학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혁신중의 경우 기초학력 미달률이 3배가량 높습니다. 공공기관의 청소하청업체가 청소원들에게 재임금을 주지 않고 있지만 해당 기관은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 양해각서가 여전히 의혹투성입니다. 정부 측마저 발을 빼면서 이제 관심은 김완주 전 지사의 입에 쏠리고 있습니다. 삼성이 다음 주 도내 국회의원들과 만나기로 했다지만 태도 변화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임홍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감장에 나온 임채민 전 국무총리 실장은 새만금 MOU는 삼성과 전라북도 협의하에 체결됐다고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 정부 주도의 MOU가 아니었던 만큼 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자신은 당시 구체적인 배경이나 상황 설명은 어렵다고 물러섰습니다. 정부도 그걸 좀 같이 힘을 실어달라 뭐 이런 취지로 제가 요청을 받아서 그러니까 했던 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저희가 이거를 추진했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새만금 MOU 의혹은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기획 주체와 진행 과정의 진실이 무엇인가에 눈과 귀가 쏠려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 당시 MOU를 체결한 삼성과 김완주 전 지사가 직접 해명을 해야 한다는 상황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여야 전북 국회의원 10명과 삼성 측 인사들과의 간담회를 오는 24일 국회에서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자신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간담회는 삼성 사장급이 참석해 새만금 MOU에 관한 진전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삼성이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주권자인 전북도민들에게 희망을 잔뜩 부풀려 놓고 이제 이게 실망시키고 상처가 남았단 말이죠. 삼성은 대한민국의 간판 대기업이고. 하지만 삼성 측이 원론적인 답변에 그칠 공산이 작지 않아 새만금 MOU에 대한 도민들의 궁금증과 아쉬움을 풀어줄 전북 의원들의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촉구됩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도내 중학교에도 혁신학교가 지정 운영되고 있는데요. 아무리 창의적 교육이 목표라지만 기초학력마저 미달률이 심각할 정도로 운영에 문제점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혁신학교를 진단합니다. 정진호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혁신학교로 지정된 전주 시내 한 중학교입니다. 이 학교 학생들의 국어와 수학, 영어 과목의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세 과목의 평균 기초학력 미달률은 지난 2013년 16%에서 2014년에는 21%로 치솟았고 지난해에는 15.4%를 기록했습니다. 기초학력에 못 미치는 학생 비율이 3년째 15%를 웃돌고 있는데 도내 중학교 평균인 5% 수준과 비교하면 3배가량 높습니다. 조그마한 학교에 운동부가 이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 운동부 넣고 14년도 15년도를 똑같이 비교해봐도 미달 학생 수가 줄어들었다. 전주의 또 다른 혁신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 18.2%에서 지난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역시 기초학력 미달률이 15%에 가깝습니다. 도내 혁신중학교 전체에 대해 기초학력 미달률을 살펴봤습니다. 전북교육청이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과 2014년 혁신중학교의 기초학력 미달률은 도내 중학교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도내 중학교의 기초학력 미달률이 3년 내리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 특히 혁신학교의 기초학력은 이보다 더 좋지 않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은 물론 해결 방안도 필요 없다는 태도입니다. 혁신중학교는 기초학력 미달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원인이나 대책은 필요 없는 건가요? 저는 높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네, 저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학생들에게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학습 능력을 길러주겠다는 혁신학교. 하지만 중학생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학습 능력을 높이는 데는 제 소임을 다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냉철하고 깊이 있게 따져볼 일입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도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카지노가 추진되고 있다며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허용 입법 발의에 참여한 45명의 국회의원들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국민의당에는 도박산업 신규 진출 반대가 20대 총선의 대표 공약이었다며 공식 초래한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공기관이 청사 관리나 청소 등을 용역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접 고용이다 보니 고용이나 처우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 지침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혁신도시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는 김모 씨. 지방행정연수원의 청사 관리 업무를 맡은 업체에 소속돼 월 168만 원 상당의 임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는 용역계약 당시 책정된 인건비인 181만 원에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상당히 황당했죠. 그동안 연수원 측에서 이렇게 주신 걸 저희가 그대로 받고 있는 줄 알았다가 이제 노조를 가입하고 나서 그때 이제 알고 나서 좀. 지방행정연수원은 청사관리 용역업체를 모집할 당시 직종별 인건비를 함께 고시했습니다. 청소업체가 소속 청소원들에게 일정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도록 사전 조치한 겁니다. 산정된 인건비는 낙찰 이후에도 낙찰률 이상의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정부 지침으로까지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업체는 소장이나 팀장 등 관리자급에게는 책정한 인건비보다 많게는 100만 원까지 더 지급하고 반면에 경비나 청소직에게는 급여를 깎았습니다. 특정 직종이나 관리자들의 급여를 초과 지급하기 위해서 미화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에 대한 질의 회신 내용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용역업체의 차별적인 임금 지급이 2년 넘게 이뤄지고 있었지만 지방행정연수원 측은 사실상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방행정연수원 청소노동자 23명은 2년 넘게 개인당 월 20만 원가량씩 임금을 덜 받아왔다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천문조의 영향으로 오늘 오후 3시 53분 군산항의 해수면 높이가 7m 65cm까지 올라가는 등 서해 바닷물 수위가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해 고창에서 저지대 해안가 3군데가 통제됐으나 침수 피해는 없었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지구와 달, 태양이 일직선에 놓이는 내일 저녁 6시쯤 해수면이 더욱 상승할 것이라며 침수 피해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쯤 익산시 어양동의 한 삼거리에서 30살 박모 씨의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피하려고 급하게 핸들을 꺾다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15살 정모군 등 5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신호 위반을 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 쌀값 폭락으로 농심이 멍들고 있는데요. 주식이라는 쌀의 의미마저 무색해합니다. 지금보다 무려 3배나 큰 밥그릇. 그리 멀지 않았던 때의 일인데 쌀의 과거가 이랬습니다. 유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1970년대 한 농촌 마을의 잔치에서 주민들이 둘러앉아 쌀밥을 먹고 있습니다. 배고픈 시절 쌀밥은 특별한 날에나 만날 수 있는 귀하디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쌀의 역사 특별전. 50년 전 바로 그 밥상 위에 오르던 큼지막한 밥그릇이 전시돼 있습니다. 엄청난 크기에 10대 청소년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입니다. 오빠, 이게 완전 커. 이거 왜 이렇게 작아, 이거 완전 작았어요. 1970년 600g에 육박했던 밥 한 공기가 이제는 200g도 되지 않아 요즘 쌀을 얼마나 적게 먹는지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 엄마 아빠들이 이렇게 큰 밥그릇에 밥을 먹었다는 게 상상이 가요? 아니요. 신기해요. 이렇게 많이 먹을 줄 몰랐어요. 1970년대 우리 농산당국이 동남아 벼와 교배에 개발한 통일벼. 수확량을 대폭 늘려 배고픔을 해결하는 단초를 놓은 통일벼는 녹색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퍼져나갔습니다. 당시에 재배되던 품종보다는 약 30%가량 수량이 높은 품종이었고 쌀의 자급자족을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찰진 밥맛에 신동진 같은 신품종을 거쳐 이제는
매년 40만 톤 이상이 남아도는 상황. 우리 쌀의 운명은 기로에 직면했습니다. 남은 쌀을 소비하기 위한 다양한 가공식품과 아이디어 제품을 보면 쌀의 불안한 현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과 50년 만에 급변해버린 한국의 농업 환경. 과연 위기를 기회로 바꿔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라북도는 내년 초 저출산 대책팀을 신설해 일선 시군의 출산 장려 정책을 조율하고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는 기능을 맡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의 9월 말 현재 인구는 186만 4천여 명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0.26%가 감소하는 등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올 들어 도내에서 103명의 찌찌가무시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환자의 절반 이상이 지난달부터 한 달여간 집중 발생하는 등 가을철 발생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매년 1,000명 안팎의 환자가 도내에서 발생하는 가운데 올해도 이달부터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작업과 야외 나들이에 긴 소매 옷을 입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도내 금융기관 점포가 지난해 말 1,173개로 2년 전보다 80여 개 줄었습니다. 이는 자동화와 인터넷 이용에 따른 것이지만 정보 소외 계층의 이용 불편이 따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도내 중고차 매매 피해 건수는 올 들어서만 275건에 달합니다. 저렴한 허위 미끼 매물로 방문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소비자원은 성능 기록부를 꼭 확인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전라북도 한우 소비 촉진 행사가 19일부터 사흘간 전주 종합경기장에서 열립니다. 행사에는 참예우와 장수한우 등 전국의 4대 한우 브랜드가 참여하며 시중보다 20-30% 저렴하게 판매됩니다. 전주 기점놀이가 제57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기점놀이는 전주시 삼천동과 평화동 일대에서 전승해오는 주민 단합과 협동을 표현하는 전통놀이입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